네,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8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승률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이후에 수직 추락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지지율이 반짝 상승하는 듯했지만 트럼프는 이딴 실언으로 지지율 추락을 자초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무슬림계 미군 장교의 부모를 비난하는 발언,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등이 그것입니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 트럼프의 하락세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7월 말 한때 클린턴을 추월했지만 8월 들어 트럼프의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장 최근 실시된 6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평균 47.2%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41.2%입니다. 클린턴이 트럼프를 6%포인트 앞서고 있는 겁니다. 클린턴이 트럼프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대선 승패에 열쇠를 준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트럼프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하신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지 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대선 승리 확률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까지는 80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승률은 80% 정도인 반면 트럼프의 승률은 20% 정도로 꼽힙니다. 현 추세라면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블레지언 텍사스대 교수가 1952년 이후 실시된 미국의 16차례 대선을 분석했는데요. 전당대회 직후 지지율이 뒤졌던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된 경우는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격차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클린턴의 대선 승률은 90%에 달할 것이라는 게 블레지언 교수의 예측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세 차례의 TV 토론을 남겨놓고 있지만 지금의 트럼프로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네, 예상외로 트럼프 부진이 계속되면서 좀 위기에 내몰린 모양새인데 트럼프가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대선 캠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했던 폴 매너포트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를 재정비한 겁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배넌을 캠프 CEO로 여론조사 전문가인 켈리앤 코네이를 선대 본부장으로 새롭게 발탁했습니다. 좀 더 트럼프다운 캠프, 즉 트럼프의 색채를 강화한 캠프 구성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공법을 택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인들에게 캠프 내 주도권을 넘긴 점도 눈에 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캠프의 새 CEO 스티븐 배넌과 함께 최근 여성 앵커 성희롱 추문 끝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로저 에일스 전 폭스뉴스 회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일스 전 회장은 캠프 내 공식 직함은 없지만 TV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의 조언력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보수층을 끌어안는 포퓰리즘 여론몰이로 대선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번엔 북한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화상 연결 전에 짚어드린 바 있는데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의 귀순에 대해 미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일단 태영호 공사의 귀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연결지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의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국가가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태영호 공사의 귀순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이번 귀순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814명이 탈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태공사의 귀순이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보다는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의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 원료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핵무기에 쓰일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에 무게를 둔 논평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수석 부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se reports are correct, it is obviously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such activities.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은 동맹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이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이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미국 남부가 역대급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600mm가 넘는 폭우로 루이지애나주 곳곳에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3명에 달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4만 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일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북부 레이크 카운티에서 여의도의 5배가 넘는 면적을 집어삼킨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카온 산길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2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3만 4천여 채의 가옥, 8만 2천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강풍은 화재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모두 4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월 이후에 발생한 대형 산불만 10건 이상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